자,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자, 여러분 목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자, 내 목소리 잘 들립니까? 냠냠. 오케이. 봅시다. 자, 여기에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electric work. 자, 전기적인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 물리 시간에 그 기초 전자기학 시간에 뭐 바로 배울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Q 얘는 전하량 전하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V 이게 이제 전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전이차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때 여기에 있는 얘를 수식을 어떻게 바꾸기도 하냐면 바로 마이너스 NFE 이렇게 바꾸어 줍니다. 마이너스 NFE. 자, 이때 이 전이차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걸 이게 똑같은 물리량인데 학문 체계들마다 그 어떤 물리량을 표현하는 관습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전압이나 전이차를 E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화학에서 그 전이차를 이렇게 E를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V를 원래 이제 물리학에서 V라고 하는 걸 화학에서 이제 E라고 쓴다는 거. 자, 여기서 Q 이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요거 이렇게 나눠 쓴 건데 이때 여기서
자, N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전자 몰수. 전자 몰수. 그리고 이때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는 전자의 전하 부호입니다. 여러분, 전자라고 하는 건 그 플러스 전하를 가져요, 마이너스 전하를 가져요? 음전하를 갖죠? 그래서 그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전하량은 전하량인데 전자의 전하량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는 음전하를 가지니까 그 전하량 표기에 마이너스를 써준 거죠. 여기 이제 F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이제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바로 그 유명한 패러데이 상수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F라고 하는데 이 패러데이 상수는 바로 전자 1몰의 전하량을 패러데이 상수라고 합니다. 그것의 크기. 그래서 이 패러데이 상수의 정의는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E는 뭐고 NA는 뭐냐면요. 바로 얘는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를 뜻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NA는 그 유명한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그게 바로 전자 1몰의 전하량 크기가 되겠죠. 그러면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는 얼마죠? 지민아?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 돼요? 바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정도가 됩니다.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필요하면 문제에서 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 다음 아보가드로 수는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보가드로 수. 아보가드로 값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겠죠.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의 단위는? 아보가드로 단위 어떻게 돼요? 아보가드로 수의 단위는 몰의 역수죠. 아보가드로 수의 단위는 없는 게 아니라 몰의 역수가 아보가드로 수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 둘을 곱해요. 곱하면 값이 뭐가 나온다?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곱하는 거예요. 곱하면 그 유명한 숫자 96485가 나옵니다. 96485. 단위는 쿨롱 퍼 몰.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패러데이 상수 F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기적인 일을 전하량에다가 전이차를 곱해서 이제 물리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때 화학에서 이 전하량을 마이너스 NF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자의 몰수에다가 전자 1몰의 그 뭐냐면 전하량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 1몰의 전하량이 있고 전자의 몰수가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전하량이 될 거고 전자니까 마이너스로 표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전이차를 그 물리학에서는 V로 쓰지만 화학에서는 E로 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electric work을 QV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NFE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것에 대해 두 번째 E. 등온 등압 과정에서 최대 정기적인 일은 바로 깁스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깁스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자, 저 과정은 그 증명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수학적인 증명 과정이 필요한데 그건 잠시 무시하고 외웁시다. 은찬 어떻게 하자고요? 외웁시다. 지민 어떻게 하자고요? 외웁시다. 승구 어떻게? 외우자. 자, 무슨 말이냐?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전기적인 일 있죠. 이게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NF2로 표현되는데 이게 바로 깁스 에너지의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쟤를 깁스 에너지 변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좋아.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등온 등압 과정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자, 등온이다 등압이다 라고 하는 건 말 자체는 알죠. 온도가 일정하거나 압력이 일정하거나. 근데 저 등온 등압 과정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그러면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고 압력을 일정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조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우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적어도 전기적인 일을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여러분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여러분 누가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전화, 그러니까 통화 시간도 한 10초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냥 뭐 확인하고 예, 오케이 하고 그 전화를 끊었다고 쳐봐요. 그럼 그동안에도 전기적인 일은 막 하고 있었겠죠, 전화기가. 그때 10초 전에 25도씨였어요. 10초 후에 몇 도겠어요? 25도씨겠죠. 아니, 전화했는데 갑자기 10초 전에 25도씨는 전화 끊었더니 끊었더니 막 영하 20도씨 됐어, 막. 자, 은찬아, 그러면 돼안돼? 이상하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등온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 보통 대기 중 몇 기압이라고 해요? 1기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1기압이었어요. 전화 받고 10초 후에 끊었는데 갑자기 0.8기압이 돼서 전화 끊었더니 막 토네이도 불어와가지고 막 사람들 날아가고 막. 자, 은찬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등온 등압 과정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흔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꽤 보편적인 상황. 그러니까 뭐 저렇게 특별한 조건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생각해 보면 아주 광범위한 우리 실생활의 조건인 거죠. 근데 수리적 증명 과정을 따르면 여기에 있는 이 깁스 에너지가 바로 어떻게 된다? 정기적인 일이 되고, 정기적인 일이 마이너스 NF2가 돼서 요 두 개가 등호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까지 수학적인 표현이 필요한데, 어떤 증명 과정이 필요한데, 그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우선은 외워놓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냠냠. 자, 그 다음 세 번째 리액션 깁스 에너지. 변화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 수식 기억나요? 델타 G는 델타 G0 더하기 RT 로그 Q. 이 수식 기억납니까? 자, 저번 학기에 그 뭐냐면은 화학 평형할 때 나왔던 수식이죠? 기억나세요? 은찬 기억나요? 지민 기억나요? 저기 수국 기억나요? 요거.
이때 이게 화학 반응에 적용하는 거라 이 아래쪽에 R, R 이렇게 이제 아래 첨자를 써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리액션의 R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때 동그라미 표시는 뭐겠어요? 동그라미 표시. 표준 조건을 뜻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정기적인 일에서는 마이너스 NFE로 표현된다고 했죠? 보이시죠? 그럼 이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뮤 FE 마이너스 뮤 FE 제로 RT 로그 Q. 자, 이게 약간 표현이 달라진 게 있는데 여기서는 요 n이 뭐였었냐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의 몰수였죠. 그래서 전자 몰수가 전기화학 반응에서는 깁스 에너지를 결정하는 게 맞는데 이게 갑자기 난데없이 이상한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전자, 자, 어떤 반응에서 나타나는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깁스 에너지라고 쓰는 거 하고요. 리액션 깁스 에너지라고 쓰는 거 사실은 결코 같지 않아요. 완전 다른 개념인데 그 깁스 에너지와 리액션 깁스 에너지에 대한 차이까지 수학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할까 귀찮다고 할까 뭐 그래서 보통 교과 과정에서는 증명하고 넘어가진 않지만 연력학을 제대로 배우면 저들은 완전 다른 물리량이 되고요. 그래서 그냥 깁스 에너지라고 하면 여기를 그냥 단순 전자의 몰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리액션 깁스 에너지로 바꾸면 몰수가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 증명 과정까지가 상당히 뭐가 좀 껄쩍지근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때 이 깁스 에너지 변화를 이렇게 요 부분 이렇게 바꿔 쓴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깁스 에너지에 노트 표시가 있듯이 전위에도 노트 표시가 있죠. 그럼 이것 역시 무슨 의미겠어요? 표준 조건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제로는 바로 표준 전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이 수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변형합니다. 어디다 써볼까?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내준다. 에이! 지우자. 스무크? 많이 피곤했어요? 스무 힘내주세요. 네, 좋아. 지민. 혹시 그거 봤어요? 지금 우리 학교는? 안 봤어요. 뭐 뭔지는 알죠? 그래. 은찬 봤어요? 내용은 알아요? 스무크. 지금 우리 학교는 봤어요? 좀비 드라마예요. 진짜 좀비는 알죠? 좀비는 알죠? 그렇지.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에 어떻게 그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애들이 다 좀비가 되고 그 고등학교가 있던 시 자체가 초토화가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국 드라마예요. 봤는데 완전 재밌어.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그 저번 설날에 가족끼리 그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12개짜리거든요. 가족끼리 그 틀어놓고 이틀 동안 밤새면서 봤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있잖아요. 다 보고 나서 막 페인 됐어. 페인 막 밤새면서 12시간짜리 다 봤으니까. 지금 봤는데 완전 재밌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궁금한 건 만약 지금 우리 학교가 만약에 광주 영재학교 누가 누구를 깨물어서 좀비가 됐어. 그러면 지민의 그 동기 중에 좀비 됐을 때 제일 무서운 애가 누구예요? 만약에 제가 좀비가 됐을 때 제일 무서울 것 같다.
뭐 하는 놈들? 헬스 상관이었는데. 페 뭐요? 헬스요, 헬스. 헬스. 헬스라는 그 근육 좀비라는 거죠? 뭔가요? 그럼 여러분 학교에도 이게 하는 애들 있어요? 네. 아, 진짜로요? 뭐 안 해요, 진짜로? 그리고 이런 데 있어요? 아, 그것까지 안 해. 그래도 막 열심히 하는 애들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은찬이도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은찬이는 안 해요? 이건 안 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뭐 이렇게 힘도 센데 막 좀비면 완전 무섭겠다, 그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승욱 졸릴 때마다 그 근육 좀비들이 쫓아온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봅시다.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여기에 한번 써볼게요. 자, 어디까지 도달했냐면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생략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화학 3에서는 유도 과정을 심하게 묻진 않기 때문에 그냥 요 유도 과정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요 과정에서 그 다음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요. E는 E0 빼기 RT 오버 뮤 F 로그 Q. 저렇게 쓸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뮤 F를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저렇게 되겠죠. 부호도 딱 저렇게 정리가 되고. 자, 이때 뭐 참고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얘를 편의상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요. 빼기 RT 뮤 F 한 다음에 곱하기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E 곱하기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Q. 자, 저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여기 자연 로그의 의미가 뭐예요? 자연 로그의 의미가 뭐냐면 밑이 이렇게 자연 지수 2로 표현되는 게 자연 로그의 의미죠. 그럼 그 로그는 이렇게 밑을 바꿔서 새롭게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알 거고요. 그러면 자연 로그의 밑이 2인 거는 수학적으로는 편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밑을 2로 두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밑을 2에서 10으로 바꾼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알겠죠? 괜찮아, 알겠죠? 이 정도 로그는 배웠죠? 배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수식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제로는 그대로 두고. 자, R이 뭐죠? R이 뭐예요? R이 뭐예요? R. 바로 기체상수잖아요. 그럼 원차나 기체상수 값은? 그렇지. 8.31 줄 켈빈 몰. 맞죠? 줄 켈빈 맞죠? 그 다음 곱하기 온도 T가 있으니까 온도 T. 자, 온도를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휴대전화 사용하는 동안 온도 딱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때 온도도 보통 25도씨로 거의 고정이 되는 거예요. 뭐 맨날 온도가 25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가 25도씨에서 전기화학 반응에 대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25도씨를 켈빈으로 바꾸려면 여기다 뭐 돼야 돼요? 273.15를 더해서 켈빈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뮤라고 쓰시고, 자, F가 뭐였죠? F가 뭐였어요? 페르데이 상수 값이 얼마?
96485 단위는 패러데이 상수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쿨롱 퍼 몰이라고 했죠? 그리고 로그 2 곱하기 로그 Q. 자, 그럼 이때 얘를 다시 또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자연과학에서는 계산 시에 숫자가 중요하다, 누가 더 중요하다? 자연과학 계산에서는 숫자가 중요하다, 누가 더 중요하다? 단위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이제 단위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로그 2는 단위 있어 없어? 이건 단위가 없잖아. 이거 더 숫자잖아요. 그럼 됐고. 자, 켈빈 나가리. 맞죠? 그 다음 몰 나가리. 그럼 어떤 단위만 남냐면 줄 퍼 쿨롱만 남아요. 줄 퍼 쿨롱의 단위가 뭐죠? 원 줄 퍼 쿨롱은 원 뭐죠? 물리가 익숙하지 않고. 자, 단위 다 날아가고 줄 퍼 쿨롱만 남았잖아요. 그죠? 몰도 다 날아가고요. 그죠? 날아갔고 줄 퍼 쿨롱. 바로 원 볼트죠. 왜 아까 정기적인 일이 QV라고 했잖아요. 즉 원 줄의 정의는 원 쿨롱에 원 볼트가 걸린 걸 원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줄 퍼 쿨롱이 볼트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 계산하면 단위가 뭐가 나온다? 볼트가 나온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때 여기서 8.31 얘는 298.15 96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리고 로그 10을 밑으로 한 2 이게 아마 뭐 0. 얼마 나올 거거든요. 나올 거. 그 넣고 계산을 하면 값이 뭐가 나온다? 그 유명한 값 0.05916 볼트가 나와요. 얘네들 단위 다 계산하고 정리하면 딱 이게 나와. 그리고 여기에 전자의 화학량을 옮겨서 뮤가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곱하기 로그 Q. 이게 바로 네른스트 방정식 되겠습니다. 온도는 사실 변할 수 있지만 전기화학 반응에서는 그냥 25도로 고정을 한다고 치자면 이런 식으로 네른스트 방정식은 일이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네른스트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워라. 알겠죠? 외워라. 근데 저 0.05916 있잖아요. 저걸 뭐 교사마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0.0592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뭐 16이나 2나 뭐 알겠죠? 좀 자세히 계산하면 요건데 뭐 반올림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사의 취향을 따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바로 농도에 따른 특정 뭐냐면 전기화학 반응에 대한 전위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어쨌건 0.05916은 통으로 상수인 거고요. 그냥 알겠죠? 온도를 25도씨로 고정한다고 하면 어쨌건 다 상수인 거예요. 상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로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로 표준 전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뮤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곧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Q 뭐예요? Q. 은찬아, Q가 뭐예요? Q. Q. 레디 Q? Q가 뭐예요? 이 Q 어디서 온 거죠? 이거 사실 시작은 어디서 온 거예요? 델타 G는 델타 G0 RT 로그 Q. 여기서 온 이 Q거든요? 그럼 이때 이게 누구냐고요? 이게 누구예요? 저번 학기 때 배웠잖아. 반응 지수요. 반응 지수. 승욱? 반응 지수 영어로?
영어로. 근데 다 얘기해줬었는데. 방지 영어로. 버르버르버르버. 왜냐면 이제 곧 책이 영어로, 뭐 이번 학기는 아니어도 곧 책이 영어로 바뀌거든요. 영어는 계속 준비하셔야 되겠죠. 리액션 코우션트라고 합니다. 리액션 코우션트. 그래서 어떤 반응의 전위를 저렇게 반응 지수의 함수로 표현한 저것을 뭐라고? 네른스트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유도 과정 중간중간에 그 링크가 있는데 링크를 내가 다 설명드리지 않았죠. 어제 이제 넘어가자 했는데 그냥 지금은 저 수식을 외우는 걸로 만족합시다. 알겠죠? 네, 꼭 기억합니다. 은찬이 알겠죠? 은찬이 외워야 된다. 은찬이 외우는 거 잘해요, 잘 못해요? 열심히 하면 외워져요? 그래. 하여튼 저 수식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서 이제 썼죠. 자, 준다. 이야. 지금 문제에 적용해 봅시다. 지금 문제에 적용해 봅시다. 좋아. 지금 문제에 적용해 봅시다. 아이고. 자, 우선 첫 번째. 캐소드 반응. 자, 캐소드 방식이 뭐야? 이거잖아. 그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써볼까? 짜잔. 아까 캐소드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그죠? 정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녀석에 대한 표준 환원 전위가 문제에 나와 있어요. 얼마라고 돼 있냐면 문제 뭐 이렇게 돼 있을걸? 크롬 6가가 크롬 3가가 된다. 이렇게 표기를 해봅시다. 자, 크롬 6가가 크롬 3가가 된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여기 있는 CR2O7에서의 산화수죠. CR2O7에서 크롬 산화수 몇 가라고 했어요? 6가라고 했었죠. 그게 몇 가가 된 거예요? 3가가 된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여기까지가 6가가 3가가 되는 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환원이죠.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표준 환원 전위를 뜻한다고요. 그게 문제에서 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죠? 자, 불러보세요. 여러분 이제 불러보세요. 여러분들로 실제 문제 참여를 위해서. 자, 문제 얼마라고 돼 있어요? 1.33이라고 돼 있죠. 이게 딱 쓰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놈의 보시다시피 이 반쪽 반응의 전위를 자, 뭐로 표현해 볼 것이냐? 바로 네른스트 이퀘이션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다. 이런 말이지.
보시죠.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네른스트 방정식이 E0 자, 표준 전위에 빼기 0.05916 over 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로그 Q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쓰라는 말이냐? 자, 우선 여기에 표준전이 지금 값이 얼마예요? 표준전이 1.33 맞겠죠? 얘를 그대로 넣어. 그러면 1.33 자, 빼기 0.05916 한 다음 이게 뭐라고 했어? 이거 뭐라고 했어? 이거 뭐라고 했어? 이게 뭐라고 그랬어? 전자의 화학 양이론 계수라고 했죠. 전자의 화학 양이론 계수 지금 얼마야? 6. 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 다음 곱하기 로그 Q가 뭐임? Q 반응 지수잖아. 그럼 반응 지수 어떻게 써요? 반응물 분해 생성물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이 경우 반응물하고 생성물 여기다가 반응 지수 어떻게 쓰면 돼? 요렇게. 요렇게 써주는 것이죠. 됐죠? 자, 이때 유념하실 건 반응 지수건 평형상수건 어떤 그 화학종 앞에 붙어있는 계수도 있죠? 그런 거 이렇게 항상 지수로 표현하는 거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알겠죠? 자, 화학 평형상수건 반응 지수건 어떤 물질에 저렇게 계수가 나와 있으면 항상 그렇게 지수로도 표현하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크롬 같은 경우는 앞에 화학 양분 계수가 2니까 이렇게 2 이렇게 써줘야 되고. 알겠죠? 자, 근데 이때 또 눈여겨보실 거 이런 애를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봐. 자유전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지민아?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용매라고 하죠. 용매 알죠? 자, 지금 얘건 다 무슨 상태입니까? 수용액 상태죠? 그럼 수용액에서 H톤 용매잖아요? 그럼 자유전자와 용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자유전자가 됐건 용매가 됐건 이 둘은 바로 활동도가 항상 1입니다. 활동도가 1이기 때문에 평형상수나 반응지수의 표현이 된다 안 된다?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모 쪽에도 이 자유전자의 존재가 표현되지 않고요. 분자 쪽에도 H2의 존재가 표현되지 않죠. 이유가 뭐냐면 활동도가 다 1이어서 실제로는 여기 1이 곱해져 있고 1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전자하고 용매는 이 반응지수 표현할 때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의 반쪽 전위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읽으시면 뭐 크롬 3가가 농도가 얼마다, 얘가 농도가 얼마다, 얘가 농도가 얼마다 나와 있거든요. 진짜로 그 값을 쫑쫑쫑 놓고 또로록 계산하면 진짜 요 전위를 실제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에 따라 그 반응 지수가 바뀌니까 현재 주어져 있는 농도에 따라 전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 주는 수식, 그게 바로 네른스트 이퀘이션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편의상
뭔상? 편의상 요 반쪽 전위에다가 플러스라고 아래 첨자를 써줄 수 있어요. 그럼 좀 편해요. 저 플러스의 의미가 뭐냐면 캐소드 표현이에요. 왜 플러스가 캐소드 표현이 되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게 에노드고 요게 캐소드죠. 그러면 에노드에서 여기 있는 아이오다인 마이너스가 이압하면서 아이오다인 0가로 바뀌고 전자가 떨어져 나오잖아요. 즉 에노드는 바로 전자가 생성되기 때문에 전기화학셀에서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자가 바깥쪽 회로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요놈의 전자가 여기서 크롬이랑 반응하건 뭐하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 캐소드 쪽은 바로 뭐가 된다? 전자가 소비가 되는 전극이죠. 전자가 소비되는 전극은 당연히 플러스 극이겠어요? 마이너스 극이겠어요? 플러스 극이겠죠? 그래서 관습적으로 캐소드 반쪽 전위에다가 이 플러스라고 써줄 수 있어요. 그렇게 표기해서 문제가 풀어지는 교재들도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편의상 캐소드 쪽에 플러스라고 써주면 좀 편하게 그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캐소드 했으니 그 다음 뭐 해볼까요? 그 다음 뭐 해볼까요? 에노드. 자, 이 에노드 쪽 반응을 환원 반응 기준으로 작성해 봅시다. 이게 좀 묘할 수 있는데 에노드라는 것 자체가 산화정리거든요. 그럼에도 환원 반응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이유가 왜죠? 모든 화학 반응을 그 데이터를 환원 반응 기준으로 사람들이 다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산화하고 환원은 별개의 반응이 아니라 서로 역반응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산화 반응이 되더라도 모든 데이터를 환원 반응으로 기준을 작성을 해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모아놨다고 했었죠? 이 얘기는 표준 환원전이 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에노드에서는 이게 일어나는 게 맞는데 이거 역시 뭐로? 보시다시피 환원 반응 기준으로 작성을 해보자 이런 말이지. 그럼 이때 얘 어떻게 환원 반응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되겠네. 이렇게 써도 되겠군. 보이세요? 그래서 에노드에서 실제 일어날 반응을 뒤집어 썼고요. 그 다음 앞에 개수가 2분의 1인데 편의상 2를 곱해가지고 얘를 1로 만들고 2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알겠죠? 자, 이때도 이 반응에 표준 전위가 있겠죠? 자, 근데 그 표준이 아이오다인 I2가 I-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역시 이것도 보세요. I2가 I-가 되는 건 보시다시피 전자를 받아들이는 반응이니까 어쨌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I2가 I-가 되는 건 환원 반응이죠. 그리고 E는 전위 표현이니까 역시나 이 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를 여기에 써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에 제시돼 있을 거예요. 얼마죠? 그게 문제에 제시돼 있을 거예요. 얼마죠? 자, 찾으세요. 문제에서. 바로 0.54V라고 되어 있죠? 좋아.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반응에 대한 또 뭘 적용해 볼까요? 네른스트 방정식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른스트 방식은 어떻게? E0 빼기 0.0 5916 오버 U의 로그 Q. 이 기본식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같은 기본식 상에서 각각의 항들의 원하는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 자, 우선 E0가 뭐예요? 표준전이죠. 표준전이. 요 작성된 반응의 표준전이 얼마예요? 0.54V 빼기 상수 0.05916 오버. 자, 이 경우 이 값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지민 얼마예요? 2. 그 다음 로그 Q. 자, Q는 보시다시피 반응 지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 저 주어진 반응의 반응 지수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어요? 예. 반응 지수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바로 봐. I 마이너스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요 2가 이렇게 올라간 거. 아시겠죠? 아까 이런 애를 뭐라고 했어요? 요런 애를 자유전자라고 했고 활동도가 얼마?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 고체죠. 고체. 이것도 활동도가 1입니다. 그래서 자유전자와 저 용매뿐 아니라 저 시스템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고체도 활동도가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평형상수나 반응지수의 표현이 안 되고 수용액죽 농도인 I- 요 놈만 그 반응지수의 표기가 됩니다. 됐죠?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 여기 줄게요. 그림 지워도 되겠어요? 그림 지워도 되겠어요? 8 아까 캐소드 표현은 관습적으로 플러스라고 쓴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관습적으로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편의상? 마이너스. 얘는 에노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3회 전체 반응. 자,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환원 반응식이 Cr2O7 E- 14H 플러스의 6E-, 그 다음 크롬 3 플러스의 7H2O. 이게 바로 여기 주어져 있는 그 뭐냐면 그 캐소드 반쪽 반응이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에노드 반쪽 반응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에노드 반쪽 반응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요거. 그럼 얘를 고스란히 또 써줘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항상 기억하실 거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개수는 어떻게 돼야 되죠?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개수는 반드시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걸 해주려면
환원은 전자 6개가 되니까 산화전자를 3배를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를 소거시키려면 위에서 아래를 훌렁 빼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전체 반응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Cr2O7E- 더하기 14H 플러스 더하기 6E- 에 6I- 그리고 크롬 3가 플러스에 7H2O 더하기 3I2 솔리드에 6E-. 아래쪽에 3배에서 위에서 아래로 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그럼 이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왼쪽에도 전자 6개, 오른쪽에도 전자 6개가 되니까 소거될 거고 바로 문제에서 제시된 그 전체 반응이 나올 겁니다. 무슨 말 나겠죠?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 식에서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이업. 자, 이 반응에서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 네트. 자, 네트는 전체입니다. 전체. 얘를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제로 네트 빼기 0.05916 뉴 로그 Q. 바로 전체 반응에 또한 표준 전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느냐? 요렇게 이제로 네트는 뭐 조금 이따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빼기 0.05916 한 다음 이 경우 이게 값이 뭐로 쓸까요? 자, U가 반응식에 나타나는 전자의 화학 양론 개수라고 했잖아요. 이거 얼마일까요? 여기서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6이요. 소고대 없어지긴 했지만 6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6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 곱하기 로그. 은찬아, 얘 영어로 뭐라고요? 제 영어로 뭐예요? 제 영어로 뭐예요? 아까 영어로 얘기했잖아. 리액션 코우션트. 리액션 코우션트. 바로 반응 지수. 그러면 이때 이 주어진 요 전체 반응에 대한 반응 지수를 저기다가 어떻게 작성할 거냐고.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Cr2O7E-. 그 다음 H 플러스의 14승. 그 다음 I 마이너스의 6승. 분의 크롬 3 플러스의 제곱. 끝.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맞나요? 맞죠? 맞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반응식을 또한 어떻게 작성해 볼 수도 있냐면 봅시다. 어쨌거나 반응식을 어디서 어디로 뺐어요?
바로 캐소드 쪽에서요. 애노드 쪽에 있는 반응을 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전체 반응을 구할 때 전체 반응식을 다 구해 놓은 다음 이래도 되겠지만 얘를 어떻게 된다? 요렇게 작성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각각 우리가 표현해뒀던 반쪽 반응식을 따로따로 구한 것을 빼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럼 이때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예요? 얘가 이거고요. 얘가 요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각각 써주시면 2 플러스는 크롬 6가가 크롬 3가가 되는 반응의 표준 환원전이고요. 그 다음 빼기 요 수식을 그대로 쓰면 되죠. 0.05916 오버 6 곱하기 로그 CR2O7 E 마이너스 H 플러스의 14승 오버 크롬 3 플러스의 제곱.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걸 거고요. 빼기 이걸 써야 되잖아. 그게 이거지. 요거잖아. 요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괄호 열고 이제로. 자, 누가 환원되는 걸로? I2가 I-로 환원되는 표준전이가 있을 거고 빼기 0.05916 오버 2 로그 I-의 제곱으로 쓴 게 이만큼이지. 아시겠죠? 즉 앞에 있는 이 수식을 그대로 올려다 쓴 거예요. 됐죠? 됐죠? 그러고 나면 이때 얘를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네, 준다. 정리하는 거죠. 어떻게 정리해? 요렇게 이제로 크롬 6가가 크롬 3가가 되는 표준전이 빼기 이제로 I2가 I-로 환원되는 표준전이 빼기 0.05916 이게 보시다시피 공통인수잖아요. 맞아요? 그대로 빼주고 이걸 6으로 만들어주면 얘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3 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나서 로그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로그를 더하는 건 안에 있는 알매기를 곱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안에 있는 알매기를 곱하기를 해라. 그럼 어쩌란 얘기예요? CR2 O7 E 마이너스 H 플러스 제곱의 14승 크롬 3 플러스의 제곱에서 이거를 3배한 지승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6 같아졌고 반응 지수 표현이 완전히 똑같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표준 전이도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결국 이만큼이 이걸 얘기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각각의 값이 있나요? 네, 있죠. 이 부분이 1.33이죠. 이 부분이 0. 얼마였더라? 얼마였어요? 0.54고요. 그리고 문제를 읽으시면 각각의 농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크롬 3가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나오고요.
크롬 이가는 2.0몰이라고 나오고 H 플러스는 1.0이라고 나오고 I 마이너스도 1.0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놓고 쭈룩쭈룩쭈룩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온다? 0.892V가 나옵니다. 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